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오늘은 비바 시스템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에 창립되었고 800개 이상의 커스터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3,000명 이상의 직원과 165개 이상의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스 기업,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업체입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포브스, 딜로이트 등의 기업에서 극찬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비보존, 유한화학, 한독 등의 업체가 사용 중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비바 시스템즈의 강점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커스터머를 보면 익숙한 업체로는 길리아드, 바이엘, 화이자, 모데나 등이 있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성장 중에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성장주보다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바 시스템즈는 1 빌리언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38%의 오퍼레이팅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볼 때 볼트라는 시스템과 클라우드의 수익을 합하면 2025년까지 3 빌리언으로 3배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총 달성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현재의 10배인 10 빌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를 보면 2000주 마켓에 작년에도 5% 성장한 것을 보면 현재 비싸 보이는 주식이지만 미래의 수익을 가정했을 때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비바 시스템즈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총 점수는 4.5점을 주었고요. 성장성은 5점을 주었고 6년간 6배 매출 성장을 이뤘고 총 판매 이익률은 73%에 달하고요. 순이익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역시 별 5을 주었고요. 유동 비율이 2.8배, 부채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이퀴비아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타 업체들의 진입을 걱정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도 별 4을 주었고요. 가격 지표를 보면 별 2를 줬습니다. 가격이 별로 싸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퍼가 181 정도, PBR이 11.3, PSR이 29.7. 그래서 가격 면으로 보면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보면 별 4을 주었고요. 이퀴비아, 오라클, 오픈텍스트에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면에 대해서 별 4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 회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오라클, 이퀴비아, 오픈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업체는 모두 총 매출이 비바 시스템즈보다 높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30배가 넘고 이퀴비아는 10배, 오픈텍스트의 경우에는 3배가량이 많습니다. 순이익을 보면 오라클은 역시 30배가량을 기록했지만 이퀴비아와 오픈텍스트는 비바 시스템즈보다 적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비바 시스템의 월등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월등함은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년간 주가 차트를 보았을 때 비바 시스템즈는 10배 성장을 보인 반면에 다른 3개 기업 모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5년, 10년 뒤에 좋을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차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쟁업체인 이퀴비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비바 시스템즈는 이퀴비아를 거의 깡패식으로 표현하는데 데이터 독점, 생명과학, 환자, 헬스케어 모든 부분에서 안 좋다고 표현합니다. 아니나 역시 다를까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비바 시스템즈는 CRM, 클라우드 쪽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라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 레비뉴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는 않고요. 그로스 마진도 75% 정도에서 약간씩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내 프로치맨 마진도 2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탈 애싯을 보면 증가세를 이루다가 좀 주춤하고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토탈 라이어빌티, 빚을 보면 빚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에 에쿼티를 보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시 플로우를 보면 오퍼레이팅으로 해서 캐시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인베스팅을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면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번에 파이낸셜로 보면 빚을 최근에 많이 갚아간 걸로 보입니다. 자, 커런 레이쇼를 보면 최근 게 3배 정도로 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ROE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빚을 갚고 자본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데트 에쿼티 레이쇼인데요. 이 부분이 5배가 넘습니다. 빚이 자본 대비 5배나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라클의 그래프를 본 결과로는 좀 불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퀴비아를 보겠습니다. 이퀴비아 레비뉴 증가하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를 좀 멈추고 세츄레이션 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은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산으로 보면 토탈 애시트는 합병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탈 라이어빌티 빚 같은 경우에도 합병 뒤에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를 통한 캐시플로우는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파이낸셜 액티비티를 통한 캐시플로우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의미는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베스팅 액티비티로 인한 캐시플로우 보겠습니다. 인베스팅은 계속 꾸준히 되는 걸로 보이고요. 마이너스로 보이니까. 자, 커런 레이쇼를 보겠습니다. 커런 레이쇼를 보면 지금 현재 계속 낮아져서 1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0.5배입니다. 이 말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넷 인컴의 같은 경우 합병 이후에 별로 좋은 모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ROE를 보면 적자를 기록하다가 합병 이후에 ROE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넷 프로핏 마진을 보면 2% 정도로 이 또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픈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레비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인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67, 8% 정도를 하고 있고요. 토탈 애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쿼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퍼레이팅 활동을 통한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을 통한 캐시플로우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금을 조금씩 빌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나쁜 건 없고요. 자, 커런 레이쇼는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넷 인컴 같은 경우는 합병이 2016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인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 5%를 갓 넘는데요. 합병 이후에 자본 대비 성장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프로핏 마진을 보면 10% 이내인데요. 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바 시스템즈를 보겠습니다. 레비뉴가 지수함수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인컴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탈 애시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에쿼티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팅 액티브를 통한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인베스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액티비티를 보면 빌리는 돈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리는 돈은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도 빌리는 돈은 작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커런 레이쇼는 2.5를 넘어가고요. 거의 3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로 갚아야 되는 빚 대비 자본이 3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ROE 같은 경우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도 25%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굉장히 비바 시스템즈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바 시스템즈의 5년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총 수익은 2.7배 성장하였고요.
서브스크립션 비중은 80%가량을 유지하고 있고 그로스 프라핏은 73%, 순이익률은 27%입니다. 인컴은 5배가량으로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이번 2분기까지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매출은 35% 증가, 순이익은 1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27%의 순이익률을 보였는데 현 분기까지의 수익률은 29%로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이렇게 빠른 수익 증가만큼 주가도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 PER은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바 시스템즈는 싼 적이 거의 없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매출과 수익이 아직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 매수를 하고 수익률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 매수하는 것도 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꺾일 때 분할 매도를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바 시스템즈의 리스크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퀴비아와의 경쟁, 템,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의 성장의 정체, 세 번째로 다른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 구글이나 아마존 등을 들 수 있죠. 자, 비바 시스템즈의 참조사항을 보겠습니다. 비바 시스템즈는 세일즈포스와 CRM 사용으로 5년간 140밀리언을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2025년 이후 비바 시스템즈는 여전히 세일즈포스의 CRM 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을 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시스템을 구축할지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로는 크록시스라는 업체를 인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크록시스는 300밀리언 이상의 미국 환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인수 딜을 했는데 PSR, PER을 볼 경우 상당히 좋은 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록시스 사장은 인수 후에도 사장직을 하는 등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 딜은 인수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성격이 많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총점수 4.5를 준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